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마세라티 르반떼입니다. 자,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에서 최초로 출시한 SUV 모델이고요.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작은 모델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 모델이 아마 마칸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MC20 모델을 출시해서 마세라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포츠카의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진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르반떼 장점과 단점이 정말 분명하게 갈리는 모델이에요. 아마 독일차 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단점이 많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는 독일차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운전의 재미감을 좀 선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반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관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은 그란 스포츠 모델입니다. 아마 이 차를 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라던가 또는 뭐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란 루소하고 그란 스포츠 모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면을 딱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마세라티 요 그릴이 있거든요. 랩터노 그릴이 있는데, 그릴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검정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면 그란 스포츠 모델이고요. 그란 스포츠 모델 중에서 일부 옵션이 들어간 모델은 여기가 약간 고무 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ACC가 들어간 모델이 있는데, 저는 지금 ACC가 없는 모델을 리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크롬 타입으로 로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ACC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ACC가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면 그란 스포츠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에어로 타입으로 해서 세로 형식으로 또 뚫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길게 되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마른 목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공기를 좀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 부분이 조금 크게 되어 있으면 그란 스포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얄쌍하게 되어 있으면 그란 루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모델이 있는데, 일반 모델은 라이트가 아직도 그냥 HID 방식의 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란 루소나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하단 쪽에 LED, 그 안개등도 LED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의 램프는 매트릭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 그 광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풀 매트릭스 LED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부만 보셔도 요 그릴 부분에 크롬이 들어가 있으면 그란 루소,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란 스포츠. 만약 요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깝게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GTS나 또는 트로페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 앞에 그 그릴이 두 줄로 되어 있는 차를 보시면 페라리 엔진이 들어가 있는, 정말 F154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세라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좀 가볼까요? 자, 마세라티는 여기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SUV 하면은 보통 전면부가 좀 짧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의 그런 실루엣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 로즈 쇼테크라 그러거든요. 앞에가 길고 뒤로 갈수록 뒤가 짧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차량의 그런 모양,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름다운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앞부분, 본넷 부분이 차량 전체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운전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앞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운전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적응하시는데 좀 걸릴 수도 있고요. 뒤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점은 예쁘다는 거고요. 단점은 실내 공간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차들, 뭐
포르쉐 카이엔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BMW X5라던가 요즘에 뭐 GLE도 상당히 좀 크잖아요. 그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의 매력적인 부분은 드라이빙 쪽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레드 캘리퍼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 벤틀레이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타공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아름다운 디자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란 스포츠를 구별하시는 게 이 부분에 그란 스포츠 레터링이 있으면 그란 스포츠 또는 그란 루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란 루소로 구별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로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6P가 들어가 있어요. 6P 스톤짜리 캘리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도 스무스하게 잘 잡힙니다. 이 브레이크는 마세라티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아니고요. 브렘보에서 OEM으로 납품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포르쉐라던가 또는 AMG 모델이라던가 BMW M이라던가 고성능 모델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는 대부분이 이런 브렘보에서 납품받는 그런 디스크 캘리퍼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그란 스포츠는 20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평평비는 265, 45R에 20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피넬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제 그란루소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조금 작아 보인다. 그 다음에 캘리퍼의 크기가 조금 작다 생각하시면 그란루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세라티 하면은 아무래도 휀다 부분에 이런 디자인 패턴, 아주 예쁜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이 차의 특징적인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후면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BMW에서 최근에 BMW에서 X2 모델을 내놨는데 BMW도 헤리티지를 좀 생각해서 C필러 부분에 BMW 로고를 하나 박았거든요. 차가 워낙 좀 도시형으로 나와서 뭐 인기가 별로 없었죠.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기는 없었지만 처음에 출시되기 전에는 C필러 부분에 BMW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색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뒤에서는 로고가 없어요. 지금 그냥 마세라티 레터링만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 사이드 부분에 이제 C필러 부분에 있는 로고를 보고 이 차가 마세라티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 일반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차는 일반적인 독일차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독일차는 사실은 직선 위주의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차는 직선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륨감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C필러에서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 이렇게 올록하게 올라와 있는 이런 볼륨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볼륨감이 상당히 좀 예쁩니다. 사이드의 이제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방 휀다 부분에 있는 디자인 패턴하고의 약간의 연결성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사이드 캐릭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게 독일차하고 이태리차하고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후면 부분에서도 마세라티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블랙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톤 스타일로 되어 있고, 그란 루스는 여기 부분하고 지금 범퍼 부분하고 같은 페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SQ4라던가 이런 차들은 여기 스키트 플레이트 부분이 알루미늄 재질 같은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구별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머플러는 쿼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반 상황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머플러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작동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기 플랩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밍이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사운드만 들어보셔도 이 차가 정말 다른 차량이구나. 이 차가 독일차에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차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 마세라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외관 디자인 요 정도 보면은 가장 웬만한 건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트렁크 이제 레저 활동들을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크기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마세라티의 트렁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를 타기 전에 다른 차를 탔기 때문에, 더 작은 차를 탔기 때문에 상당히 트렁크가 좀 크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트렁크 공간이 짐이 조금 있네요. 근데 아주 크진 않습니다. 제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BMW X5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 쪽에도 특별하게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공구 상자라던가 이런 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상단 쪽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트렁크 해치를 좀 닫게 되어 있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 차가 좀 차고가 높거나 이러면 이거 누르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근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편하게,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네, 할 수 있죠. 닫는 것도 벤츠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닫히네요. 예, 이런 부분은 좀 고급차의 형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자, 이제 실내를 잠깐 볼까요? 네, 도어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게 1열 같은 경우에는 도어가 완전히 내려가는데요. 2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분의 1 정도가 유리가 더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완전하게 다 좀 열린다 그러면 뒤에 탄 사람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근데 한 가지 일반적인 차량, 뭐 일반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우디 Q8이라던가 요즘에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르반떼와 같은 시스템으로 차를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쪽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상당히 좀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도 B필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게 SUV는 맞지만 일반적인 그런 쿠페형 차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감의 이런 완성도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지금 그라노소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도 질도 제니아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크 천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크로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란 스포츠로 하시게 되면 그 감색깔 나는 그 색깔하고 요 이제 레드 시트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레드는 이제 추가 옵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레드 시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전방 부분에 통풍 시트라던가 이런 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편의 옵션 중에서는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레드 시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그 인레이 부분이 레드 시트는 카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란 로스라던가 이런 차들은 우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란 스포츠로 선택을 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스펙 OS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탔던 뭐 일반적인 차량의 OEM에서 듣는 오디오보다는 그래도 음질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고요. 이 차는 지금 밑에 하단 부분 대부분 플라스틱을 좀 많이 쓰는데, 이 밑에 하단 패널 부분도 가죽으로 지금 덧대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도어 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 이쪽 패널 부분도 뭐 일반 차량들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도어 부분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도 가죽 처리가 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그 대시보드 부분도 윗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시트는 물론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근데 하단 부분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보통 여기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감을 좀 맞춰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스티어링 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나온 차들 보면 뭐 제네시스 GV70이라던가 이런 차들을 보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도 시트 색상하고 좀 맞춰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차는 검정색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색감을 좀 줘서 나왔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 대시보드 하단 쪽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요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페달 부분이 스포츠 페달 알루미늄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그란 루소 하시는 분들은 고무로 되어 있는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보시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암레스트 부분도 다 가죽하고 카본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부분은 다 가죽으로 감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가격이 좀 비싸다, 또는 뭐 이 차 뭐 별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옵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차도 스포츠카의 감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보통 스타트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데, 네, 스타트 버튼이 왼쪽에 있어요. 포르쉐하고 동일한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자마자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시동을 걸게 되어 있죠.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차체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고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킹을 놓게 되면, 주행한 이후에 파킹을 놓게 되면 차고를 좀 낮춰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오프로드라던가 이런 데 달리시게 되면은 오프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차고가 위로 올라가고,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130km 또는 세팅한 200km에서 에어로 1, 에어로 2로 해서 2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가 거의 고속 주행할 때마다 바닥에 좀 붙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자, 실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르쉐라던가 이런 차 또는 BMW하고 비교하면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가죽을 제외하고서는 특별하게 볼만한 부분이 많이 없죠. 특히 가장 멋이 없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내비게이션하고 송풍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아요. 액정이요. 지금 국산차에서도 8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가 정확한 인치가 8.4인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2022년 모델 나오면서 페이스리프트를 일부 하기 때문에 10인치로 좀 커지긴 하는데, 정말 정사각형 같은 정말 모양이 없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포르쉐라던가 이런 차를 보게 되면 액정이 이런 타입이었다가 조금 커져 가지고 가로형 타입으로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좀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은 포르쉐 크로노가 있다면 마세라티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스러운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 쪽에 지금 뚫려 있는 부분은 스피커가 아니고요, 에어컨이 나오는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클러스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전자식 클러스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언제적 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주는 느낌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식 클러스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약간 오류가 나게 되면 계기판의 속도라던가 이런 걸 볼 수가 없는데, 이 차는 정확하게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부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의 타협이 전혀 없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아날로그 클러스터하고 전자식으로 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 다기능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차가 정말 스포츠형 SUV인데도 스포츠카의 그런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이 배터리 전압이라던가 이런 것만 체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전압, 오일 압력이라던가 또는 오일 온도, 그 다음에 변속기 온도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타이어 TPMS도 들어가 있고 뭐 유지 보수하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정보만 보면 이 차의 지금 컨디션이 어느 정도에 들어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차가 정말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SUV가 맞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이질감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패드 시프트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 방향지시등이 이 정도 높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딸깍딸깍 이렇게 작동을 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방향지시등이 있는 부분에 패드 시프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두들겼을 때 금속의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엄청나게 큰 패드 시프트가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방향지시등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질감을 좀 많이 느끼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의 패드 시프트, 뭐 BMW나 벤츠라던가 포르쉐 마찬가지로 다 핸들, 이제 스티어링 휠 뒤편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눌러가지고 변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뭐 페라리도 마찬가지인데, 페라리는 카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좀 큰 타입의 스포츠카에서 사용하던 수동 형식의 이제 캄비오 코르사에서 사용하던 방식이거든요. 예전에 뭐 4200GT라던가 이런 캄비오 코르사 수동 방식의 미션이 들어갔던 차에 들어갔던 그 패드 시프트를 그대로 장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스포츠카가 가지고 있는 DNA를 그대로 이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그란 루소는
이 가운데 테두리 부분이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우드로 들어가 있고 가죽이 덧대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스포츠 타입에 타공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부분과 상단 가죽과 하단이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전부 다 요런 재질만을 제외하고는 다 가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죽의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영국차를 구매하시면 더 좋은 가죽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영국차 뭐 벤틀리라던가 이런 거는 더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를 제외하고서는 이태리 차의 중에서, 특히 또 SUV 중에서는 가장 가죽의 마감이라던가 가죽의 퀄리티라던가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 팔걸이 부분도 가죽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부 다 뭐 닿는 부분은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인레이 부분이, 요 패널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컵홀더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고급지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촐랑맞게 열려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사기 전에 이 촐랑맞게 열리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이 촐랑맞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네, 요 차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깔끔하죠. 물론 우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라누소나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엔진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릴 것 같은데,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프로드 하게 되면 차체를 올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스 모드를 하게 되면 연비 부분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스카이 훅이라 그래가지고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좀 잡아주는, 좀 딱딱하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 눌러서 배기 플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운드하고는 전혀 다른 사운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네, 뒤로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높이도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이렇게 낮아지요. 자동으로 낮아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배기 플랩이 지금 열린 거를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열렸나요? 네, 지금 반 정도 열려 있는 상태인데, 요 사운드를 제가 거치대를 장착을 하고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기 사운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이제 뒷공간만 조금 타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 남자니까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앉았을 때 한 요 정도예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느낌이고요. 팔걸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여기가 지금 가죽으로 이렇게 좀 스트랩 방식으로 좀 해놨어요. 그래서 팔걸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그냥 그 음료수만 2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특별한 옵션이 없어요. 그냥 열선할 수 있는 버튼이 2개가 하단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예전 차가 USB가 없어서 요 C가 잭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 이제 USB 포트 2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최근에는 C타입 단자도 많이 이용하니까 사실은 조금 더 변형돼서 좋은 걸로 좀 장착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송풍구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탔던 차가 송풍구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송풍구가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죠. 아마 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옵션을 기존 차량에서 다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이고 별거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요 정도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물망 부분하고 뒤에 판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이 이 부분을 대부분 플라스틱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플라스틱 패널 부분에다가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좀 했고요. 색감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시트 색상하고 뒤에가 좀 맞춰져 있고, 지금 요 맵포켓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지금 네, 색감을 좀 맞춰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고급차의 느낌을 좀 많이 받게 하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하고서 시트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헤드레스트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요게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헤드레스트가 또 이제 뭐 앉은 키가 크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란 루소 선택을 하셔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조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볼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웬만한 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가죽으로 다 싸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제가 이 차를 제작하는 이제 매뉴팩처링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수제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 공정화가 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 좀 아쉬운 거, 유리가 좀 열리면 좋을 텐데 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지금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요 도어 부분이 따로 옵션이 없는데, 그란 루소 선택하시는 분이 패널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동식으로 네, 블라인드가 고급차에만 들어간다는 그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클로징도 네, 지금 그란 스포츠에는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 없는데, 그란 루소 선택을 하시면 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닫아도 물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죠. 이제 옵션은 뭐 너무 틀리잖아요. 지금 그란 루소하고 그란 스포츠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옵션을 잘 선택하셔서 만약 이 차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아마 독일차하고 직접적인 그런 옵션 비교를 하시는 분은 이 차를 선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독일차에서 주지 못하는 이런 사운드의 감성 또는 감성 품질, 이런 부분을 잘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10년 15년 전에 벤츠가 지금처럼 많이 안 팔릴 때 벤츠를 타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10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뭐 S클래스라던가 이런 차를 타보면 정말 좋은 느낌, 물론 지금은 S클래스도 상당히 좋지만 네, 예전 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품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영국 차도 마찬가지고요. 제규어나 또는 벤틀리라던가 이런 차, 옛날 차들 타보게 되면 감성 품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거가 요즘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대량 생산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요 르반떼에서는 일부 전자장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마도 IC가 새로 개통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한번 주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차의 그런 가속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연비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